안녕하세요. 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모두 퍼져 있는 이슈들을 다 모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장세 추석을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이 변해갈지 하반기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목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네, 이제 추석 연휴라서 많은 애청자분들이 우리 방송 없는 거 아닐까 걱정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땡겨서 찍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한화그룹 관련해서 또 마지막 그 3탄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 기사에 한화그룹 대표이사 인사 조기 실시했다라면서 김동관 사장이 승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니콜라 사태 빨리 이제 사장 책임져서 빨리 해결해라는 회장님의 그 복심이 깔려 있겠지. 그러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한화솔루션 쪽이 조금 더 강화가 됐고 그 기존에 있었던 한화 뭐였죠? 이름 두 글자인데 김동관 부사장이 있었던 부분 테크였나? 큐셀 쪽 인사들이 대거 좀 승진을 했다라면서 김동관 부사장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 니콜라 사태로 인해서 기업에 좀 위기가 오고 있는데 한화솔루션 쪽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다. 좀 이쪽으로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번 그 2탄에서도 니콜라가 진짜 사기였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거를 그 출구를 엑시트하는 방법은 니콜라를 포장을 해서 GM하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툴을 만드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거를 리드했던 김동관 부사장이 이제 사장 됐으니까 그 책임져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은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풀어요? 뭔가 자꾸 기업을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이 니콜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종합화 삼성그룹 삼성종합화학을 받아서 하나종합화하고 바꿀 때 계약을 한 게 있어. 그 계약이 이제 그러니까 다가와 만기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그 삼성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을 최종 인수를 해야 돼. 그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거든. 네, 그 한화종합화학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화종합화학 IPO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 승계, H솔루션의 가치를 높이는데 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 한화종합화학은 사실 H솔루션의 손자회사 격이잖아요. 한화종합화학을 상장하는 게 H솔루션 가치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하지. 일단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 SK 그 IDS나 SK 팜테코 어느 게 먼저 상장되냐에 따라 그게 100% 지분하고 SK냐 SK이노베이션이냐 이거 지금 머리 쥐나잖아. 네. 어느 게 먼저 할 거야.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니콜라 해갖고 하나솔루션 에너지에서 이제 지분 가치 높여서 그거를 그 비상장인 H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꼭 개인의 지분 가치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풀어나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니콜라 짱돌 맞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밑에 걸 키워야지. 밑에 거 IPO 하면서. 그리고 이게 계약이 아마 2015년도에 그 6년 이내에, 그럼 6년이 언제야? 2015년에 지금 내년이야, 내년. 이게 이제 2015년 4월 달에 계약이 있었을 거야. 그럼 내년 4월 달 안에 뭔가 해야 돼. 삼성 거를 받았는지 아예, 삼성 거 지분을 간단히 가장 속편한 건 IPO 시켜 상장시켜갖고 시장에서 블록딜로 푸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네가 책임져 해갖고 내 측근들 끌고서 하나솔루션 대표로 들어가면서 이게 곧 나는 니콜라 사태는 이거는 바로 풀지는 못해. 저거는
법률 문제라든지 아주 시간이 굉장히 끌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속도는 하나종합화학을 내년 안에 빨리 IPO 시켜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삼성과 연결된 거를 클리어한 다음에 그러면서 지배구조 자금을 어느 정도 또 시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여기서 니콜라 문제 털 건 털고 그러면서 수소차나 여러 그룹 차원의 어떤 에너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동을 건 게 오늘 인사가 아닌가. 네. 그래서 하나종합화학 IPO는 조금 더 속도를 낼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치. 근데 너무 문제点많어 이게. 뭐가요? SK도 지금 2개 내지 3개. IPO를 추진해야 되는 회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이게 완전히 좁은 문이야 그냥. 또 사이즈도 이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야. 다 조단위들이니까 이게 그냥 블랙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상장을 할 땐 어떤 순서대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기업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일정을 당길 수는 없지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 솔직히 뭔가 그 증권거래소의 기준을 얘기해. 나는 뒷배 같아. 백, 힘, 파워. 그쵸.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난 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도 간단히 얘기해서 친정부 쪽이냐 반정부 쪽이냐 약간 이거에 따라 순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업의 상장이냐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방향성이 정부 정책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린 뉴딜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근데 하나솔루션은 그린 뉴딜하고 또 관련된 종목이라서 니콜라 사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받은 그룹이 하나그룹, SK그룹이야.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번 금년에 대단했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미 정해진 그 IPO를 제끼고 갈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하나종합화학은 꼭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치. 예,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종합화학은 하나그룹하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하고 관련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그룹 얘기하면서 이따가 삼성그룹도 살짝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폴리에스테르 섬유 페트병 원료인 고순도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네. 테레프탈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974년도에 삼성종합화학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에 방산정유화학을 매각하면서 삼성이 하나그룹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이때 조건이 2021년까지 상장한다 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종합화학의 삼성물산이 20%, 삼성 SDI가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미 8개 외국계 증권사에 입찰 제한 요청서를 보냈대요. 이제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의 빅딜 규모만 해도 조단이라서 굉장히 시장의 관심이 뜨거울 거다라지만 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IPO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때보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상장을 한다고 해도 흥행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의 정책 연결고리하고 플러스 되는 거니까 니콜라 노이즈가 그 전에 터지냐 안 터지냐 요 문제일 것 같고 평가받는데 나는 그냥 흥행은 성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곧 지금 삼성물산이 20% 갖고 있잖아. 네. 이게 또 묘하게 그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 그동안에 또 삼바 문제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 무지개 합병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선생님 매각을 하면 매각을 하는 건데 왜 2015년에 매각을 하면서 2022년까지는 이거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을까요? 이게 만약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그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대요. 삼성 측이. 그러니까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상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받아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리고 이거의 시발점의 원인이 삼성이 이렇게 좋은 거를 왜 팔았겠어? 그러니까 왜 팔았어요? 밀려서 분위기면서? 판 거 아니야. 그 삼성생명보호법 뭐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지배구조에서 이렇게 판 거야. 이거 팔지 않았으면 뭐 딴 게 또 문제가 됐으니까. 네, 삼성그룹이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6.5%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한 거지. 그런데 요새 또 보험업법 얘기 또 나오잖아. 그리고 또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고소 문제 이 법률 리스크는 아직까지 깨끗하게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 이 내년 2021년도 또 묘하게 4월이야. 그 손님 말씀하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러니까 미니 대선. 난 그거 미니 대선 같거든. 근데 선생님 여기 조건이 그 한 1년 정도는 유예할까?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또 조건이야. 그러니까 요구하면 바로 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1년 상장 뭐 시키면 1년 동안 이제 매하지 유예를 시킬 수 있는데 어찌 됐든 2021년, 2022년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근데 2021년 4월부터 미니 대선에 2022년 진짜 대선이니까 이게 또 주인이 또 누가 되냐에 따라 이러한 또 보험업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다음 정권도 갖고 가면 이 에너지는 계속될 거고 또 판이 바뀌면은 또 이 전략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뭐야 불확실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빨리 그 요번에 그 니코라 투자해서 그 1,600억 투자한 게 조단이 수익 났다 뭐 해가 판가이 났다 해서 막 해서 뭔가 잘 가다가 뚝 떨어진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계획이 다 어긋난 거지. 그러니까 이 어긋난 부분을 딴 데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하나솔루션 대표이사 맡은 그 김동관 부사장 이제 사장님이라고 해야죠. 사장님 머리 쥐나실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 해결하느냐? 아니면 뭐 그럴 수도 따라. 있네요. 왜냐면 삼성그룹에서도 그렇지. 이건희 옛날 회장의 형님 이맹희 대리님. 회장님이 이거 그 한비 사건 못 해결 못하지. 이게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이게 또 세상 일이란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쥐가 나겠어. 무섭겠다.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진짜 승계자가 되기 위한 시험대에 딱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솔루션의 여러 가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개인의 또 이 하나그룹 왜냐하면 가족 관계에서 일단은 그 동생들이 2명 있잖아. 근데 이런 어떤 지배구조에서는 적들이야. 근데 선생님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사업을 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을 키워야 한다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경력을 쌓아왔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동관 부사장의 그 형제들 김동원님이나 김동선님은 좀 약하잖아요. 좀 뭔가 기업 자체 힘이 김동관 사장 쪽으로 많이 모여있는 느낌인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야. 이건희 회장님도 그 후계자로 선정하고 나서 본인이 진짜 될 때까지 10년 걸렸어. 왜냐면 혹시 제가 아는 건 승자의 기록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이병철 회장님들을 모셨던 측근 1세대들, 원로 집단들, 원로 이런 거기를 뚫고서 내 사람 설정하고 나의 시대로 가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10년 걸렸는데 지금 하나그룹의 지금 현재 회장님의 1세대 측근들이 왜 없겠어? 그 보이지 않는 갑질, 보이지 않는 그 제재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세력들 중에는 장남한테만 붙은 사람들이 있겠어? 둘째, 셋째에다가 내 승부를 걸겠다고 건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신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밑에 단에서 싸움이
무지무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벌 이렇게 하면 드라마 같은 거지만 내가 측근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적이야. 저 지금 막 사극 보는 것 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믿었던 측근 때문에 내가 그 녹십자 그룹의 장남도 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응? 이맹이 이건 이때도 다 그런 팔로도 맨 하다 보면 무슨 드라마틱한 그러한 반전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그룹의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됐다네. 그러면 이번 인사이동 자체가 김동관 사장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로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그 속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수익을 줄 수 있는 걸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 핵심인 하나솔루션을 안 할래, 뱀이. 왜요, 선생님? 하나솔루션 그래도 모멘텀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종합화학 상장 IPO하면 그거 하든지. 그러니까 LG화학 기업 분할할 때 그 지금 LG화학 하나고 분할 상장해서 오는 솔루션 하듯이 하나솔루션도 지금 현재 모든,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모든 거의 표적이 딱 된 회사야. 하나솔루션이? 하나솔루션이. 그러면 그걸 안 건드릴 거다? 아니, 적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적. 손 타서? 그러니까 잘 되겠다는 어떤 에너지 외에 저기를 죽여야 내 에너지가 된다라는 반대 세력들의 공격이 그 니콜라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또 지배 구조 간의 서로들 문제. 그러니까 하나그룹 지배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 네. 하나 시스템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생명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 점핑이다. 하나생명은 하나건설이 지금 95.24%, 하나생명은 하나건설이 25.09%, 하나는 18.15%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생명을 나는 또 눈여겨볼 거고. 근데 선생님 원래 항상 투자하실 때 증권, 보험업 쪽은 조금 관심 없게 보시잖아요. 업황이나 이런 측면은 관심 없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삼성그룹에도 삼성생명을 누가 갖고 가냐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나 이러한 문제들의 매듭이 이건희 회장님이 사망하거나 상속이 됐을 때 상황에 매듭이 삼성생명이거든. 핵심이 이건희 회장님이 20 몇 프로 가지고 있죠? 20% 갖고 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기도 하나 시스템은 그냥 H솔루션의 이제 변방에서 이 싸움에 약간 변방에 있고, 네. 편하게 이제 그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거나 하나 H솔루션의 지배구조를 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하나솔루션이나 하나종합화학은 이해 당사자들의 치열한 진검 승부가 붙어야 되고, 이게 이제 잘 되냐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마이너스 됐을 때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정보 하나솔루션은 언론이나 모든 에너지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급락하는 파동 나올 때,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이미 많이 빠졌는데, 근데 추가 급락하는 파동 나오면 그때 난 살래.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대반등 에너지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막 지금 하잖아.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물려 계신 분들 빠져나와라.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 진검승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고 오히려 하나 시스템 7, 하나생명 3 해갖고 요 틈새들 약을 누리는 게 어떻겠나. 네, 하나는 지배구조를 살펴볼 때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H솔루션과 관련된 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가 하나건설, 하나생명을 통해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운용, 하나손해사정, 하나라이프에셋, 하나금융에셋, 하나육삼CT 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좀 본다고 해요. 지금 잘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가 다 뭐야? 금융회사, 금융과 부동산 리츠, 또 육상. 근데 앞으로 그 미래 지도에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여의도, 용산. 요 시대. 이런 거에 관련된 자산의 리츠 관련된 것들. 이게
매도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교수님은 하나그룹은 삼성그룹하고 달리 보험업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구조인 건가요? 그치. 지금 보니까 삼성,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를 일반 회사가 지배할 수 없는 게 보험업법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한화생명 밑에는 완전 자산운용이라든가 이쪽으로만 묶여 있어서 이 부분이 삼성처럼 크게 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나가 하나생명 지배하는 거랑 하나건설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마디만 간단하게 끊어서 하나생명 중심의 중심 체계 하나 만들면 여기는 간단해. 그런데 이제 삼성그룹은 왜 힘드냐면 삼성생명의 보험업법으로 이건희 회장님이 너무 개인으로 지분이 너무 많죠. 20%,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19%. 이 매듭이 간단히 해서 지금 갑자기 우리가 그 긴급속보로 이건희 회장님, 이거는 그 소설입니다. 네. 사망 나오는 순간에 전에도 한번 설명했잖아. 삼성그룹은 홍락의 여사 것이 된다. 네, 배우자한테 반절이 이미 가고 나머지 그 나머지에서 또 나누기 그러면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삼성 생명 20% 중에 지분,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7, 8% 갖고 있지, 이건희 회장님이 개인으로 4% 갖고 있지. 그러면 개인의 지분력이 삼성전자의 최고 왔다 대빵이 홍라의 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업법 관련해서 삼성그룹은 지배력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미 하나종합화학을 때 상장을 해서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제 삼성그룹도 그 자금 빨리 해서 그거 갖고 갖다 해서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 이거를 사서 뭔가 해결하려고, 아니면 또 삼성 SDS하고 삼성 합병해갖고 뭐 거기 뭔가 다른 뭔가 자꾸 작업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4월 달에 딱 몰려있다는 얘기야. 근데 대선이 딱 몰려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이게 엄청난 파워야. 간단히 해서 우리 5천만 중에 2천만 그 표심을 잃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이권 사업이 무지무지하게 걸려 있어. SOC라든지 뭐 영동대교, 지화와 GTX, 그 다음에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재건축뿐만 아니라 다 대규모 조단위 SOC는 이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게 또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또 혼나겠지만 나는 다음 서울시장의 파워가 대통령보다 더 셀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또 레임덕. 아니 그거보다 이라서? 아니 그냥 전체적인 어떤 외교권이나 국방권이나 여러 가지 전체 나라를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 세지. 그런데 아주 세부로 들어가서 서울시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떠한 SOC나 대규모 규모의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이나 이런 거는 간단히 해서 다음 서울시장이 펜때 가지고 있다. 그 라인이 누가 되나 이게 결정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시점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뭐 우주의 대기운이 이렇게 내년 서울시장, 그런 말은 부산시장. 쓰지 마 이제. 왜? 그게 이제 우주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의 기운이. 좀 더 크게? 바꿀까요? 네,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화종합화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IPO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 또 H솔루션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삼성그룹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시간 좀 있어? 시간 한 1분 정도.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국 싱크탱크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치고 들어올 거라고. 뭘 쳐요? 서울시의 이권과 부산시의 이권, 네 사람이 친중파가 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에서 떡 주는 전략에 이번 10월 달에 14차 5개년 계획을 해. 그리고 중국에서 쌍순환 전략을 해.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반도체 기술 있게 하니까 그러면 좋아. 나는 기술 독립하는데 10년 장기적 잡겠어. 대신
내수 시장 육성시켜서 우리 인구 쪽수 15억 하고 키워갖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툴 만들어줄 테니까 줄 잘 서. 이게 왕이 부장이 와서 그 다음 에너지야. 네. 이 쌍순환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내년도 또 서울시장하고도 연결돼 있어. 네. 이게 무서운 전략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한다면 주도주 물질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화그룹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추석 이후에 투자하셔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하반기 주도주 움직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까지 또 함께 짚어드렸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